푸틴은 패전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결상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거리 교통정보 표지판에 쓰여진 글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도로국 직원들은 자국의 도로를 향해 들어오는 러시아군들을 금지하며 거리 곳곳에 달고 있는 놀라운 표지판도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 시민 모두가 시민군이 되어 총을 들었고 무기가 없으면 화염병을 들었습니다. 특히 미스 우크라이나 출신 아나스타샤 레나는 드레스 대신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들고서 SNS에 등장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진 입대했다고 했는데 평소에 사격을 스포츠를 즐겼는데 이번에 자신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레나는 러시아군을 교란하기 위한 도로 표지판 제거에도 앞장서고 있는데 레나는 전국 도로 표지판을 철거하자 지리를 잘 모르는 적들이 바로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도로청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러시아군은 이곳 지리를 잘 모른다. 그들이 지옥에 가게끔 하자며 지방정부, 지역 공동체 등의 표지판 제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레나처럼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자원 입대한 여성이 36,000명으로 17%를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통령 부인도 참전한다고 했는데 총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여성들은 입대한 이유를 묻자 여자들이 입대한 이유도 남자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싶다며 우리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침공을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전면전 여부를 예측하고 러시아의 침공 루트를 사전에 파악했으며 개전 시점까지도 맞추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보력은 역시 세계 최고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조차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적인 항전 의지입니다. 이것은 푸틴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 현 정부를 밀어내고 친러 정권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이런 전략은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나흘 안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란 당초 서방의 전망과 달리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상전과 유럽연합 등 서방의 무기 지원으로 러시아군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침공 닷새째인 28일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에서 일단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르스키 키예프 방어군 사령관은 지난밤 사이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수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적들은 계속 키예프 방어를 뚫으려고 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차의 국가를 자부하는 러시아군의 전차 191대를 파기하고 항공기 29기, 장갑차 816대를 파기했다고 했습니다. 키예프가 이렇게 버티는 데는 지리적 이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키예프 유로는 넓고 긴 호수가 있고 좌우로는 큰 강이 흘러 전차 부대가 지나갈 통로가 좁다는 것입니다. 보병이 적은 러시아 전차 부대는 빌등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도심에서 미국 등이 대량 공급한 대전차 무기에 녹아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싱 선수 출신의 비탈리 클리치코 키예프 시장의 존재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복싱 영웅으로 2000년대를 대표하는 WBO, WBC 복싱 챔피언이었습니다. 클리치코 시장은 키예프에 침투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파괴 공작원 6명을 찾아내 제거했습니다. 클리치코 시장 동생도 헤비급 프로복서로 15년간 활약했는데 이 형제는 시민들과 함께 도시를 방어하는 대열에 합류하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용맹함에 시민들의 무기를 나눠준다고 하자 길게 줄을 서서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7일 가디언은 러시아군은 이상하리만큼 계획성이 없고 심지어 무모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로렌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 칼리지 교수는 이 전쟁의 첫 번째 놀라움은 러시아군 사령부가 군사력 증강을 고려한 효과적인 전략을 설계하지 못한 점이라며 그래서 작전 실수를 연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따르면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병사가 수백 명에 달하며 탱크 장갑차에서 내려 자진항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고 연료가 떨어져 길에 서 있는 기갑병도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세르제 키슬리치야 우크라이나 유엔 대사는 28일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벙커에 숨어있는 자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45년 베를린 벙커에 있던 사람의 최후를 합니다. 푸틴은 죽고 싶다면 해고로 죽지 말고 1945년 그 사람처럼 벙커에서 생을 마감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투입됐다가 숨진한 러시아 병사의 스마트폰 문자를 공개하고 낭독했습니다. 이 병사는 안부를 묻는 모친의 말에 나는 더는 크림반도에 있지 않아요. 나는 훈련에 참여 중인 게 아니에요. 라며 엄마, 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여기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며 나는 그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 거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 장갑차 아래 쓰러지고 있어요. 라고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14년 크림반도 전쟁에서 완패한 뒤 동부 돈바스에서 친러시아 반군과 8년간 싸워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화력은 더 강할지 몰라도 경험이 없는 일반 사병들이 대부분이기에 우크라이나군과 붙으면 쉽게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놓인 러시아는 28일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러시아는 침공 원인을 우크라이나에 돌리고 나토 가입 포기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복장을 보고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 대표 중 한 명은 반팔 티셔츠에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한 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 네티즌의 이를 보고 이미 까오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압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는 장면도 전 세계 네티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의 옷차림도 예사롭지 않았는데 마치 숲속에서 불의한 권력과 싸우는 로빈훗과 같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커다란 덩치를 자랑하는 두 명과 함께 서서 서명하고 손을 잡는 장면이 보도되었는데 많은 이들은 이 두 명을 푸틴이 보낸 용병 400명을 상대하기 위해 동원된 보디가드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국무총리였고 한 명은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이번에 EU 집행위원장은 28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EU 회원국 가입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이번엔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로 그날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며 특별 절차를 통해 즉시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가리아와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우크라이나가 즉각 EU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이 승인되면 러시아는 유럽연합과 전쟁을 해야 하고 미국과 동맹국인 유럽국을 건드리면 미군 참전 명분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우크라이나인 3,810명에 대한 체류를 연장시켜주고 1천만 달러의 인도적인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한 우크라이나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지금도 친구들과 가족들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그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섰을 뿐이다. 함께 서준 한국 사람들이 고맙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국내 우크라이나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한국어를 이렇게 써서 알려주었습니다. 김연아의 금메달을 훔쳤듯이 우크라이나를 훔치려고 합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